자, 윌렌스키와 르보. 그래서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으로 이루어지죠. 자녀적 성격은 뭐냐? 네가 어떤 문제를 생겼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녀적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터진 이후에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후에 터지냐? 야, 어차피 그 문제는 네 탓이야 라는 거죠. 네 탓. 네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 왜 네가 남의 잘못이 아니고 너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나 네 가족이나 네 이웃이 도와주는 게 맞지. 그러나 그런 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때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자녀적 성격이다. 그래서 개인적 책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도와줄 때는 일시적 아니면 보충적 성격들.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불쌍해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선이죠. 자선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산조사, 소득조사로 인해 낙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낙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죠. 왜요? 도와줄 때 선별해야 되니까. 선별주의이거든요. 그래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최저 기준이에요. 뭐냐면 최소한만 도와주겠다. 죽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이죠. 그래서 최저 기준으로 도와주겠고, 자, 예외주의, 보수주의적 성격이에요. 왜냐면 도와주면 뭐 안 도와줘도 되긴 한데 뭐 이렇게 안 도와주다 보면 뭐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좀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만이면 되니까 좀만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보수적 성격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자녀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 성격 같은 경우에는 사전이죠. 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녀적 성격은요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욕구죠. 욕구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욕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준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힘들어. 그렇죠.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분유도 기저귀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애 갖다 버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 버린 이후에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적 성격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환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역할을 극대화시켜요. 우리 이제 극대화시켜서 그 국가가 대부분 많이 해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요? 권리예요, 권리. 너가 시민이기 때문에 권리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권입니다. 자, 낙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받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그 낙인이 없습니다. 자, 최적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최적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하면 저도 이제 우리 아이 이제 보육료 받는데 35만 얼마요? 35만 몇천 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내일 배움 카드가 아니라 뭘까요? 아무튼 그 애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카드 이름이. 그래서 이제 보육료 카드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제 보육료 카드를 긁으면 그냥 그 금액을 전액 긁게 돼요. 계산이 됩니다. 최적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필요한 만큼 준다라는 거예요. 100원이 필요하면 100원을 주는 거고 1000원이 필요하면 1000원을 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주의. 낙인이 없는 이유가 보편주의 때문에 그러죠. 왜요? 너도 나도 다 받으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적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이 제도적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티트머스가 보완적, 제도적 재분배. 이게 이제 이거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적,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이분법이냐? 중간 성격이 있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완적 성격은 니네 개인 탓이기 때문에 시장, 가족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국가는 공공구조로 도와주겠다. 자, 제도적 재분배는 뭐예요? 국가가 도와준다. 뭘로? 사회복지로. 국가가 사회복지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편적 프로그램, 우리 쉽게 말하면 사회수당 같은 거 있죠.
사회수당 이런 것들처럼 주는 것이 이 제도적 재분배다라고 한다면 자 산업 성취형 모델을 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 성취형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예를 들어 산재보험이 없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게 뭐 이제 회사를 잘릴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하겠죠. 더 열심히 이런 것들처럼 산업성취형 모형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회복지는 산업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산업 성취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그래서 이 사회수당은 이것도 비기업 비자산조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기업 자산조사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사회보험 기업 비자산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재분배와 보완적 성격의 중간 성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산업 성취형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아시면 돼요. 경제 성장의 수단이 되고 사회보험을 중요시한다라는 게 산업 성취형 모형이다. 자, 에스팅 앤더슨도 3모형입니다. 얘 좀 중요히 말하면 탈상품화. 탈이 벗어나다죠. 내 노동력을 상품으로 벗어나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탈상품화다. 그래서 이 내 노동력이 내가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탈상품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높으면 뭐라고요?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스팅 앤더슨은 세 가지 3분법이라고 했죠. 자조사입니다. 자조사.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의 역할을 강조해요.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 있고 국가의 개입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최소인 것이 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장 경제니까 내가 못 먹고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유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한 것이 이 자유주의다. 왜요? 노력하는 사람 또는 잘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돼요. 누굴까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선별주의 원칙을 사용합니다. 자유주의는. 그래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중시한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뭐예요? 네 능력대로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탈상품화가 가장 낮은 단계가 이 자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조합주의예요. 조합주의. 조합주의는 중간입니다. 자, 중간이 있어서 사회계층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으로 해서 탈상품화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또 제한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시험에 보면 어떨 때는 자유주의가 낮다. 그다음에 조합주의가 높다.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낮다. 방금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효과가 최소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최소, 제한적이다. 효과가 크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무튼 자유주의가 가장 낮은 거고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은 거고 조합주의가 중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낮다. 여기가 가장 낮다라고 하고 여기 낮다. 그다음에 여기 높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낮다,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니까 3분이니까 그 조합주의는 중간 성격이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탈상품화 제한적이에요.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고 보험 원칙을 강조해 사회보험을 의존합니다. 즉 뭐냐면 니네가 위험에 사전에 대비해 놨고 나중에 니네가 위험에 처하면 니네들끼리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합주의다. 그래서 이제 산업 성취무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조합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조합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가장 커요. 탈상품화가 가장 큰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편주의 성격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일, 복지 이런 것들을 배합해서요. 완전고용정책,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을 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보육료, 그냥 보육료뿐만 아니라 생계비까지 줘버립니다. 생계비까지 줄 정도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의 자원을 풀어서 더 이제 복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막 국가의 세금을 풀어서 복지국가를 위기를 타개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부문들을 확대해요. 그래서 세금들을 확대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스웨덴, 동유럽이 있죠. 북유럽이라고 해요.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쪽들이 스칸디아 국가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삼인주의다. 그래서 자조사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지아 웰딩은 4분법, 반소패마죠. 자, 4분법이니까 원래 우리 처음에 우파, 중도 우파, 좌파, 사회민주주의, 3인주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어디요? 자녀적 성격. 여기 반소패, 페이비언주의는 우리 쉽게 하면 좌파죠.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 우파예요. 중도파, 중도 우파. 여기는 사회주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파, 얘가 좌파, 중도 우파. 중간에 끼인 거죠. 또 우파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좌파는, 우파는 우파. 우파는 뭐예요? 능력제죠. 능력제. 시장경제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집합주의는 뭐예요? 니네가 문제니까 니네 스스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집합주의입니다. 자녀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 자유, 개인주의가 3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불평등을 옹호해요.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평등이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똑같냐.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유가 있고, 야 봐봐라, 너는 남들 잘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해서 너는 이렇게 잘 됐지 않냐. 근데 어떤 사람은 남들 놀 때도 놀고 남들 공부할 때도 놀고 잘 때도 놀고 이러다 보니 안 된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집합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는 자유주의적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부정적이에요. 왜 자꾸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냐,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돌아가니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집합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해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시장의 영향이 더 많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집합주의. 시장 신자유주의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데 보통 국가는 어디에 신경 쓰냐? 국방, 그다음에 치안 이런 것들에게만 국가가 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 돈 안 뺏기려고. 도둑놈 오고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국가가 해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우파예요. 야,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극적 집합주의도 마찬가지로 뭘 중요시 보냐, 이런 불평등을 봐요. 인간이 당연히 불평등한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제 불평등을 인정하지만 이런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쉽게 생각하면 마스크 같은 것도, 저 작년 이맘때 우리 애기 마스크 하나에 뽀로로 마스크 뭐 이런 거 한 4,500원 막 이렇게 주고 샀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근데 성인 마스크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불평등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완전히 평등할 수 있겠냐? 평등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럼 이 불평등을 완화시키게 노력하는 거예요. 야, 너 돈 많이 버네? 세금 많이 내. 너 그래서 얘네들한테 쓰는 거죠. 빈민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소극적 집합주의. 우리나라가 소극적 집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주의를 강조하고요. 시장 실패들, 이 시장 실패가 나타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하긴 하지만 승자가 있으면 시장 실패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패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가 들어와야 된다. 인정해주고 조건부로 인정해줘요. 복지국가를 조건부.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들 지금 같은 우리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것들 그리고 누구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조건부로 다가 아니라 조건을 딱 해놓고 조건부로 인정하는 것이 이 소극적 집합주의다.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복지국가를 반대하고요. 소극적 집합주의는 복지국가를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정부의 책임이에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 한도를 국가가 책임져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극적 집합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페이비언주의입니다. 페이비언주의가 있는데 이 페이비언주의는 점진적 사회주의예요. 자, 이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비언주의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평등,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국가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개입해서 어려움을 지켜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페이비언주의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통해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페이비언주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다 뺏어서 그 재분배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규제하고 통제가 필요하니까 국가 개입을 적극 찬성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이 페이비언. 자, 반집합주의는 복지국가를 반대. 소극적 집합주의는 복지국가 찬성. 페이비언주의는 복지국가 적극 찬성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시장에는 그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친 사람이 있지 않냐. 이 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페이비언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르크스주의가 있어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모든 것들은 이제 국유화가 되는 겁니다. 국가거에서 그런 생산수단이라든지 모든 게 국가거에서 그걸 가지고 공동생산, 공동부해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급진적 사회주의로 자본주의를 거부해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합니다.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해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복지국가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싫어하고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제적 평등, 적극적 자유, 가치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 사회복지랑 뭐 똑같죠. 이런 거 하는데 생각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이 마르크스주의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왜 하냐면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왜 복지국가 생기냐? 그러면 또 자본가, 노동 계급 얘네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이 모두 다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공동생산, 공동배분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걸 육분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반소 폐마를 육분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우파, 그래서 이제 반집합주의를 신우파라고 얘기하고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우파라고 합니다. 페이비언주의를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를 그냥 그대로 마르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생기는데 뭐냐? 녹색주의와 페미니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녹색주의는 말 그대로 녹색이죠. 환경 문제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왜요? 다 두드러 패고 다 엎어버리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뭐 산에다 뭐 만들고 뭐 그러면 환경이 다 망가지니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녹색주의를 그 환경 문제로 이제 복지국가 반대하게 되고요. 페미니즘은 여성 평등이죠.
평등을 보장, 여성 평등을 보장하는데 양성 평등을 얘기하는데 복지국가를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아기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여성의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도 직업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육교사들이죠. 그래서 복지가 발전하면 여성들이 자기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의 그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소페마가 이 사분법, 그다음에 반집합주의가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가 중도우파, 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이 아니죠. 페이비언주의가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녹색주의, 페미니즘 해서 6분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의 영역이 아닌 것은 반집합주의입니다. 자, 우리 반집합주의가 뭘까요? 반집합주의. 우리 반소페마했죠.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고 식양경제고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경제니까 승패가 나눠진다고 했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래서 경쟁 사회가 이어지겠죠. 정답은 평등입니다. 평등은 반집합주의에서 평등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불평등을 인정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평등은 아니다. 자, 2번 에스팅 앤더슨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에스팅 앤더슨은 자조사죠.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이루어집니다.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자,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대요. 시장이 이 자유주의니까 시장이 이제 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국가보다는 이 시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 완화와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를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자, 어떻게 한대요? 복지국가가 위기가 생기고 이 위기를 복지 축소로 복지국가 위기를 타격하고 있다. 맞죠? 자,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조합인 게 자조합주의죠. 조합주의. 자,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자, 우리 자조사였잖아요.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조합주의는 뭘 한다고 했어요? 사회보험적 성격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시민주의, 뭐 사회민주주의를 하는데 좀 뭐 잘못 쓴 건지 모르겠네요. 시민주의. 자,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일 것 같아요.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니까 삼인주의라고 줄여서 얘기하니까 시민주의가 아니라 삼인주의일 겁니다. 삼인주의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학대로 복지국가 위기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죠. 공공부문,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지국가 위기를 다 모색하려고 하죠. 복지가 위험해졌어. 그러면 시장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더 돈을 풀어서 이 복지국가 위기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삼인주의다. 사회민주주의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죠.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모두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보편적 사회수당은 뭐예요? 삼인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삼인주의. 이 조합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